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부울경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물건들 중에서 여러분께 공부가 될 만한 물건 골라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 물건 좋아요, 입찰 들어가세요 라는 뜻이 아니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같이 다뤄볼 물건은 용인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근린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왜 이 물건을 골랐냐면은 다른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아직 신건이에요. 자, 감정가가 3억 9,100밖에 안 되는데 월세가 꽤 세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정도 받을 수 있다면은 굉장한 수익률이 되니까 과연 그렇게 받을 수 있을지, 요즘 자영업자들 어려우니까 조사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감정가 대비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별도 등기 인수 조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임차인이 3명이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경매 아주 초보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긴장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분석하고 뒷부분에서 입지 로드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 분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기일은 8월 11일입니다. 내일 모레다 그죠? 다 됐죠? 수원지방법원 본원이고요. 2020 타경에 12935 됩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의 코디클럽이라는 건물의 1층입니다. 1층이고 상가 한 칸인데 전용면적이 19.209평 됩니다. 63.5제곱미터 되고요. 자, 감정가 3억 9,100입니다. 감정가 3억 9,100. 1층 상가인데 전용이 19평이 넘는데 감정가 3억 9,100. 이 말은 보는 순간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전용면적 1층 상가 19평 이렇게 되면은 10몇 억, 20몇 억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나쁘다가 아니라 가성비를 따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정도에서 지금 3억 9,100인데 3, 4억, 4억 이 선에서 월세가 그만큼 많이 나와주고 수익률이 높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건도 무조건 명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가성비라는 거를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8년 6월 12일 날 소유권 이전 매각되어 있습니다. 마 땡땡씨, 소 땡땡씨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매매가 아니라 매각,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 경매로 낙찰을 받은 모양입니다. 자, 얼마에 어떻게 낙찰 받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감정이 3억 9,100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2018년 5월 16일 날 이제 낙찰을 받았거든요. 지금 현 소유주가 3년 전에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도 물론 똑같아요. 맞아요. 전용 면적 63.5제곱미터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때는 감정이 7억 6,800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감정이 7억 6,800. 지금은 감정이 3억 9,100.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까지 감정가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죠?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자꾸만 머릿속에서 감정가를 시세로 보는 초보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기는 깨셔야 합니다. 자, 감정가 7억 6,800일 때 한참 유찰이 됐습니다. 많이 유찰이 돼서 어떻게 됐죠? 감정가 대비 43.38%, 반값도 안 되는 금액 3억 3,318만 516원으로 7명이 입찰해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두 사람, 그죠? 공동 명의로 해서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등기부로 돌아가서 분석 다시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2018년 6월 12일 날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2018년 6월 12일 날 동일한 날짜, 자, 경락잔금 대출 받은 거죠. 자,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나왔어요. 근저당 나왔으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됩니다. 그 다음 하나은행에서 또 추가 대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11월 20일 날 개인에게, 그죠? 담보대출을 받아서 근저당 설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2020년 7월 8일 날, 7월 8일, 한 사람 지분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옵니다. 세무서에서. 그 다음 2020년 8월 14일 날, 한 사람 지분에 대해서 뭐냐면은 하나캐피탈에서 강제 경매가 들어옵니다. 자, 이때는 처음에, 자, 여기는 경매가 이제 두 군데서 들어왔거든요.
처음 강제 경매 들어올 때 이때는 한 사람 지분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평가서를 열어보시면은 2분의 1 돼 있어요. 2분의 1. 지금 3억 9,100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체에 대한 감정가예요. 근데 열어보면은 1억 얼마가 돼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한 사람에 대해서 했는데, 자, 그 다음 2020년 10월 15일 날 곧 이어서 뭐냐면은 하나은행 밑에 있는 개인 근저당권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은 한 사람 지분에 대한 근저당이 아니고 물건 전체에 대한 근저당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전체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가 곱하기 2 해서 전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시고 의아하실 것 같아서요. 감정평가서는 2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3억 9,100 돼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처음 경매에 들어올 땐 지분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 감정평가를 했고, 근데 그 뒤에 뭐죠? 두 번째 뒤이어 들어온 경매 신청 채권자는 뭐냐면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곱하기 2해서 지금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별도 등기 이런 말이 있었어요. 토지 별도 등기 이런 말이 있는데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것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지하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하의 일정 부분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구분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거라든가 철도가 지나가는 쪽에 있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차인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2018년 6월 12일 근저당입니다. 자, 임차인이 셋 있습니다. 왜 셋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앞에 장사하던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보니까 2019년 9월 5일, 2018년 6월 29일, 2020년 5월 21일 이렇게 있는데 세 임차인 전부 다 사업자 등록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보니까 한 사람은 임대차 관계가 안 나와 있고 한 사람은 3천에 180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점유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 땡땡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세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셔서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조사하시고, 그리고 인근에 그저 공실, 아까 보니까 로드뷰로 보니까 그 바로 옆에 보는 호실에 같은 평수인 것 같은데 저 공실로 보이더라고요. 조금 이따가 그 부분 같이 로드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여기 임차보증금 합계가 3천에 330대 인데 요것은 아니고요. 요건 아니고 요런 거는 무시하시고 지금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아마 뭐 11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2018년 이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다. 그죠? 이때 3천에 180 하다가 뭐 장사가 잘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사람은 무조건 월세 150 했고 뭐 배당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장사가 될 건지, 그죠? 그리고 현 임차인이 지금 여러분이 이걸 낙찰을 받아서 내가 영업을 할 거다 아니면은 현 임차인하고 좋은 조건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장사가 잘 되는지, 뭐 영업을 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계속할 생각이 있는지, 한다면 얼마 정도면 적절할 건지,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럼 예상 배당표 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 지금 현재 감정가가 3억 9,100입니다. 자, 3억 9,100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경매 비용 463만 원 공제하고 3억 8,637만 원입니다. 자, 뭐 세무서 관계는 알 수 없어요. 자, 하나은행 받고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3억 5천원은 하나은행이 처음에 대출해주고 그다음 추가 대출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을 뭡니까? 하고, 그리고는 그 채권 최고액 근저당 설정하는 것은 보통 빌려준 돈의 120% 정도, 그죠? 물론 금융권에 따라서 110에서 130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120 정도를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채권 최고액 기준이에요.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하고, 뭐 세금은 모르니까 일단 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는 근저당이라 잘못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경매는 두 군데에서 들어왔죠. 하나캐피탈은 한 사람, 지분권자에 대해서 강제경매고, 그리고 박땡땡씨 근저당권자가 또 임의경매에 나왔었죠. 어쨌건 그래서 이 경매 신청한 누군가 이 사람한테 배당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요 상태대로 보면은 채권 최고의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한테 배당이 없는 것으로 무익료로 보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뭐라고요? 원금의 120%를 전부 잡기 때문에 하나은행하고 채권 뭐 계산서를 받고 지금 현재로는 무리가 없다 해서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상 배당표는 이렇게 되고 임차인들 셋 다 있지만은 뭐 저기는 없으니까 대항력은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자 그렇다면은 배당도 없고 대항력도 없고 그러면 관리비 관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관리비 관계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시면은 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공실 현황 확인하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해당 물건 한번 로드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 볼게요. 자, 여기 뭐 아파트들 보이고 한데 아파트들은 많이 보이고 한데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이게 너무 대로 쪽에 있는 일정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그저 상권이 형성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적당한 저기로 해서 적당한 도로로 해서 마주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마주 보면서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지나친 이렇게 이런 대로 같은 경우에는 별로예요, 도리어. 우리가 가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여기 쭉 이렇게 상가가 있고 이쪽도 쭉 상가가 있고 이러면 딱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도 뭐가 끊기고 그래서 썩 그렇게 활성화된 상권은 아니라고 바로 지도 보면 보입니다. 자 여튼 여기서 이제 로드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지금 경매건이 여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맞은편 저기고 자,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이고 지금 경매에 나온 것은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 요 물건입니다. 자, 요 물건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지금 그죠?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임대 문의에서 지금 이 로드뷰가 2021년 6월 로드뷰입니다. 그죠? 자, 이렇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갔을 때 이런 데 가시면은 주변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실을 확인해 여기 공실이 바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얼마의 조건으로 나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제가 눈으로 대충 보기에는 요거하고 평수가 같아 보여요. 네, 면적은 같아 보입니다. 그래도 가시면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시고 여기는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데도 간판은 붙어 있지만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즘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때문에 뭡니까? 되는 곳은 여전히 잘 됩니다. 원래 잘 되는 곳은 뭐 그런 어떤 영향도 없이 그죠? 영향 없이 너무나 아직도 잘 되고 어중간한 뭐 이렇게 그죠? 가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힘들고 원래 잘 되던 것은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잘 해보셔야 되겠죠. 뭐라고요? 바로 옆에가 지금 공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다른 곳 그 옆에도 또 있어요 하고 한번 볼게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고 가로수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다른 호실은 옆에 호실은 보이시는 않아요. 네, 보이시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는 업종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 업종 보면은 여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다행히 지금 하는 업종은 라면 앤 돈부리 그래서 포장 배달 그래서 테이크아웃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주력으로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맛집이라면은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영업은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네, 가서 조사 잘 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뭐 3억 9,100에 3억 9천 지금 상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에 대한 이제 투자가 어렵다 보니까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금액대에 한 4, 5억 미만의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매도 일반 중개 쪽으로도 거래가가 올라가고 거래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서 지금 낙찰가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욕심껏 해서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이자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한다면은 너무 터무니없는 낙찰가 나오는 거 보거든요. 저도 그죠. 제가 경매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낙찰되는 현황을 저도 보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도 그 순간만 기쁘고 그 뒤에는 그죠? 천국이었는데 지옥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잘 하시고요. 예, 조금은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